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?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. 아,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한예종 합격생의 실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한예종 면접의 스타일을 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제가 좀 해설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완전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일부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다루는 정도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수험번호 몇 번입니다 하고 이름도 말해야 됩니다. 이름까지 말하는 거예요, 한예종은. 그러고 이제 앉았을 때 교수님과의 거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.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한예종은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좀 편견이 있어갖고 그런데 아닙니다. 이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번갈아 쳐다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이거는 이제 항상 여러분이 한예종 영화과 1차 합격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다 통일돼 있죠. 뭐냐면 본인이 만든 이야기를 글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. 이겁니다. 이거 해설해 드릴게요.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한예종 영화과는 2차 면접은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?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거의 한예종 면접은 중요한 게 글쓰기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 글쓰기에 대한 내 답변, 특히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고 어떤 논리적 구성을 통해서 글을 썼는지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게 당락을 결정지어요, 면접에서. 합격생들의 그 말을 제가 소개해 주지는 못하는데 개인 정보니까. 근데 보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와, 이 답변 진짜 잘했다, 이런 답변들이 있습니다. 왜 이런 소재를 골랐어?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. 글에 대한 허점을. 그때 답변이 하나같이 예술이에요, 합격한 학생들은.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이 본인이 만든 이야기를 글을 읽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는 거는 첫 번째로 교수님들이 글을 봐도 좀 100% 이해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 실력이 없어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기승전결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.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는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정보를 좀 얻겠다는 거예요. 들어보고 좀 이제 무슨 말인지 파악해보자, 이런 의도가 더 강합니다. 그래서 정말 로그라인 위주로 간결하게 딱 답변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?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. 로그라인 위주로 얘기하면서 그 개성을 좀 넣어서 얘기하면 됩니다. 합격생 답변을 좀 보니까 장면의 시작부터 끝까지 로그라인 중심인데 상당히 풍성하게 얘기했네요. 질문이 설명해 보세요거든요. 그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생각보다 길게 얘기했어요, 합격생 건 보니까. 예,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 지점입니다. 그 다음, 글을 쓰면서 있었던 의식의 흐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. 글을 쓸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글이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합격생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간결하고 그 과정이 딱딱딱 들어 있습니다.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됐고, 그 간결하고 정확합니다. 명확하고. 이 명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사고의 명확성, 그 사고의 과정이 되게 명확한 학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. 그래서 이 의식의 흐름, 이거는 이제 문제를 받았을 때부터 그 발상과 그리고 거기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안점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고 있는지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좀 많이 질문이 나오냐 하면은 야구장 왜 골랐어? 이게 지금 반복되거든요. 이 친구들, 이 합격생들이 다 받았던 질문인데 왜 야구장 왜 골랐어? 이건 뭐냐면 작년 문제가 이제 공간이 엘리베이터나 야구장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왜 야구장 골랐냐 이거죠. 이제 소재나 문제 조건에서 어떤 걸 선택했으면 그걸 왜 골랐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다 이제 글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요. 왜 그렇게 되는 거야? 그럼 이런 특성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설정이 별로인 거 아니야? 이런 식의 글이 갖고 있는 어떤 제약이나 어떤 내적 논리가 붕괴하는 지점이나 또는 어떤 설정상의 모순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. 집요하게. 계속 공격하세요. 진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, 여러분이. 근데 그 싸움에서 지거나 말이 틀리거나
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한예종 입시가 처음인가? 또는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어떻게 됐어? 1차 붙었었나?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한번 얘기해봐라.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. 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어디 다니냐?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상당히 행적을 말하라. 이런 게 이제 어렵거든요. 답변하기.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살아온 어떤 과정에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점이 이제 좀 재미있는지 뭐 그런 것들인데 흥미있는 주제면은 질문하시거든요. 교수님들의 답변이 좀 유도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여러분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 되겠죠. 면접이 좀 재미있는 게 여러분이 한 말이나 여러분이 쓴 글이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님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고 또는 뭔가 정답을 갖고 있고 이거 너 알아? 몰라?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허점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소개해보라고 하거나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검증하거나 여러분이 고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예종은 좀 자율적이에요. 그 여러분이 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검증하는 겁니다. 너는 어떤 사람이니?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이런 식의 흐름이란 거죠. 그래서 검증하고 근데 그걸 답변할 때 합격생들은 답변을 잘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교수님들이 끄덕끄덕 나오게 딱 얘기하는 그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예종 면접은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뭐 대충 얘기하고 약간 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괜찮다는 이상한 그 얘기가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. 한예종 면접은 되게 간결하면서 명확한 답변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. 작년 그 한예종 2차 조건이 A는 이제 B를 알지만 B는 A를 모른다는 조건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썼는지 많이 물어보세요. 그리고 대사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왜 이걸 중요한 대사로 썼냐? 이 대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? 전부 여러분이 쓴 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예종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좀 방식적으로 한예종스럽다고 생각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왜? 라는 질문을 계속 집요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써왔는데 그걸 첨삭할 때 계속 왜? 라고 파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썼는데? 발상의 근원까지 계속 왜? 라는 질문으로 파고드는 스타일의 선생님이 제 한예종 선생님 수업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연습 훈련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정보를 많이 좀 노출해준 것 같아서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정도 얘기해주면 한예종 그 면접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